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뉴스 건 때문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조선일보의 당락 기준도 공개 않는 깜깜이 수시 입시 비리로 키운다 라는 3월 26일자 기사인데요. 성대 엄마 교수 비리로 본 대학 입시의 현주소라고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형으로 따지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또 분리가 되거든요. 상위권 대학 중에 이제 일부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성균관대 A 교수에 따른 2014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전형의 하나인 특기자 전형에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까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도 구분도 못하는 거죠, 이 기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 박세미 기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매우 안 좋은 기사인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본래 갖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취지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이 조선일보에 사실은 이게 조선일보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잘 몰라서 쓰는 것까지야 뭐 지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이 학부모들이 심리가 불안해진다는 거죠. 불안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취지 또 본래의 의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그리고 이게 오도돼서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키우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나 이런 거에 더 투자할 교육은 뭐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기사들 이런 것들은 참 이거 일일이 가서 댓글 달 수도 없고 참 어쨌든 무식한 기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입전형도 잘 모르면서 이런 기사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도 조선일보도 에듀조선이라는 데가 있고 조선일보 이제 사회면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에듀조선은 그나마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뭔가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틀린 기사라고 해도 가끔 있지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데 이게 사회면 기사 쓰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육 관련한 기사를 쓸 때 보면 매번 이렇게 이 전형도 헷갈리고 전형도 이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해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심하게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박세민 기자라는 분인데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데스크가 잘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사를 제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이것은 이제 사실을 전달한 뉴스인 것 같아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학종은 수능 보완책 못돼. 다음에 부작용이 있어도 취지 오람. 뭐 이게 겹친다 그래서 실제 여기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학종이 처린 5종 경기를 10종 경기로 만들었다는 이범 교육평론가 이범 씨인데요. 이 양반이 이게 정말 이분 예전에 교육을 좀 아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교육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교육이 아시겠지만 대입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전형 요소의 복잡성, 봉사, 수상, 성적, 자격증, 학종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게 사실은
자격증은 안 본 지도 오래됐지만, 어쨌든, 이게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일단 복잡하다는 느낌은 갖고 있다는 건 뭐 저 역시도 공감이 돼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그 뭐라고 하죠? 그 사전 컨설팅이 성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뭐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일반 사교육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면, 이게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있었고 홍익대가 있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 충남대, 부산대 여기 빼놓고는, 또 충남대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또 없어요.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이미 수능 최저가 거의 사라진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아직도 이분은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의 사라졌고, 지금 몇몇 대학이 남아있다. 물론 남겨져 있는 그런 대학들조차도 수능 최저가 없으면 좋겠다는 것도 뭐 저는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고 있는,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것 자체로도 우수한 아이를 선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의견이 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이 또 얘기한 게, 이 이름 있는 대학, 서울대 당연히 그죠? 그 수능도 필요한 거죠. 그 연세대나 예를 들어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름 있는 대학은 서울대만 얘기하는 거라면 이게 맞는 얘기지만, 그게 아니라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과 비교과도 수능도 자체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은 예전에 강사하셨다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그 이후에 뭔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은 이유는, 사실 기업체에서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은 명확히 알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게 대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 이제 학생들 선발해놓고, 학생이란다. 신입 직원들 채용해놓고 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이 필요한데, 그 신입사원 교육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보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보겠다는 역량들하고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에 사실은 기업에서 하는 것은 딱딱딱 답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이 없어요. 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 찾아가는 것들을 보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슨 대입은, 물론 대학 입시만을 놓고 본다면 학생들 가리는 때 보면 수능으로 쫙 깔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을 양산해서는 그 다음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뭐 사업만 쭉 했던 사람이라, 이 교육계 들어오기 전까지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얼마나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형인지 저는 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피부로 느꼈었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독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저는 뭐 네가 돈 벌으려고 하냐? 그렇지 않고요. 저는 개인 컨설팅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싶어도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이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년 뒤에 있는 시험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든 부족한 거죠. 언제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독서 역량도 보고, 이 아이의 어떤 배려심이 있는지, 또는 친구들 간의 교우 관계가 어떤지, 또 수업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노력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호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의 인사팀장한테 물어보세요. 기업의 인사팀에서 도대체 어떤 아이가 필요한지.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또는 정보 자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팩트 자체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정보 자체가 틀려요. 그게 맞다면 이해가 되는데,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런 데 가서 막 얘기하고 이것을 언론에 언론이야 뭐 기사화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정말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범 씨는 조금 아신다는 분인데, 이 사람은 지금 대입 전형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그 정책국장인 구본창 이제 정책국장이 얘기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학종의 전형 요소인 비교과는 불공정성뿐만이 아니라 준비 부담을 야기하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과 수능 최저, 서류 면접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뭐 이거는 공감이 되고, 비교과는 불공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교과가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것 자체로는 이분이 말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이게 함부로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은가. 함부로라기보다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비교과가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한 건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봉사활동이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봉사활동의 실적만 놓고 보면 어떻게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지가 제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봉사활동의 실적만 놓고 보면 그것 자체로 아이가 봉사 시간은 나와 있지만, 또는 아이가 뭐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성실성을 평가한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이가 1학년 때 했던 봉사활동, 또는 1학년 1학기 때 했던 봉사활동에서 이 아이 배웠던 뭔가 어쨌든 머리가 성숙해졌던, 아이가 성숙해졌던 그런 내용들이 1학년 2학기 때의 세특사항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었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보여요. 정말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게 당장의 표시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때는 표시할 수도 있죠. 어차피 3월 달에 한 게 7월, 8월 달에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 8월 달에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봉사활동을 보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게 보여요. 봉사활동만을 가지고 놓고 봐도. 물론 그렇게 안 보여지는 애들도 있어요. 봉사활동 시간이 적은 경우에. 그렇지만 봉사활동이 적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선발하지 않는다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제 최근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에 봐도 성균관대 간인가 누구는 봉사활동 시간 60몇 시간인가요? 80, 겨우 그 정도만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특별히 그 아이가 무슨 두드러지게 한 거 없어요. 없지만 선발이 됐어요. 그것은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선발이 된 거죠. 만약에 그 아이가 봉사활동, 지금처럼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구본창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과가 이렇게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오해의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교의 태도,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자세나 이 준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요,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고 있어요.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불공정성이나 내지는 아까처럼 전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전형 자체의 기본적인 팩트 사항도 모르고 얘기하는 이범 씨나 또는 이 구본창 씨는 알고 계신 분은 맞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 비교과가 불공정성이 있다. 가능성 여지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꼭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정책국장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짚어줬으니까 저는 그게 꼭 잘못 짚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범 씨의 얘기는 사실은 팩트랑도 틀리는 데다가 이 사람이 교육평론가라 그랬으니까 뭘 평론하든 지 맘이겠지만 어쨌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전형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전 과거에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유재 장학사가 학종은 단순히 대학 입학생 선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이 아닌 적합성의 관점에서 볼 때 대입에서 수능과 학종 중 뭐가 더 적합하냐고 하면 학종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인 거에 부합한 말이에요. 실제로 이 기업의 인사팀장의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요. 그리고 그 사람 기업의 인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 100명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만 물어보기 전에 전형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 준비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난다라고 하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고 한다는 거에 99.9%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라니까 99.9%는 아니겠네요. 아니 한 사람은 살짝 그죠? 반 틀다 말았나? 어찌됐건 100이면 100명 정도라면 좀 그렇겠지만 어찌됐건 100명 중에 98, 99 정도는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대답할 일은 없죠. 우리처럼 민주화 사회에서.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매력,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키우려는 인재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이고 실제로 세계가 요구하는 세계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 능력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우위에 설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두 가지 뉴스, 아까 조선일보의 기사는 성대의 여자 교수의 그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특기자 전형이니까 제발 특기자 전형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렇게 섞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뉴스를 보실 때 이 메이저 언론사의 뉴스들은 좀 정말로 많이 걸러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머니투데이 2호 뉴스는 이 기사는 그냥 팩트만을 전달했지만 이 팩트에서 전달되고 있는 이범식 교육평론가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이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이 한 5년 전이나에 갖고 있는 거지 지금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다만 이 양반이 서울대만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서울대는 여전히 근데 서울대도 100%는 아니네요. 그죠?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자료 자체가 이미 과거의 자료이지 현재의 자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범 씨는 앞으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그 전형을 좀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 현재 하고 있는 전형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좀 발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는 가짜 뉴스이고 하나는 어쨌든 팩트 전달이지만 거기에서 발제자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팩트하고는 달라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